사람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출동합니다. 이야, 들린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봐야 되니까. 아, 예, 클럽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들리네. 그냥 서 있기만. 네, 들리네. 들리네. 아파트 공사 현장에 노동요도 아니고. 무슨 그래?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악취도 많이 났죠. 예. 진짜 참여 아니네. 그리고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더 커집니다. 더 커져. 아, 큽니다.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소리가. 어제보다 더 많은데. 양이 더 늘어났어. 저 담배잖아. 잿더리하고 담배. 아, 여기는 한상 차이 나네. 근데 이게 냄새가 저희 코에까지도 좀 전해지는 것 그 같아요. 정도로 지저분해요. 예. 흡연을 여기서 저기서 흡연하시고. 흡연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도에서? 아, 요즘은 이제 금연 아파트로 많이 지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이제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제 지하 주차장 이런 데는 공용 공간이라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과태료 처분돼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보니까 본인이 앉는 의자는 또 하얀색이에요. 저기서도 또. 그리고 담배 잿더리는 또 하얀색이고. 예. 대상자에게 아파트는 무법지대처럼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르신. 자, 이제 처음으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 아, 문이 너무 활짝 열려. 잠시만 얘기할 수 없을까요? 어? 안 들릴걸요? 음악이 커가지고. 시끄러우면 안 들리지. 요 주민들이 저 음악 소리도 좀 많이 크고 그런 거 항의들이 많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시만 얘기할 수 없을까요? 아, 아, 별일 없습니까? 주민들이 요즘 좀 시끄럽다고 해서 한 번만 저 확인 좀 해달라고 하던데. 어서 왔어요. 아, 어서 왔냐고요. 잠깐 얼굴 뵙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 예? 가세요. 그러니까 클레임이 들어오면 이제 뭐 커튼도 닫고 문을 닫고 대화를 거부하시네요. 선생님, 잠시만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예? 선생님, 저희들 갈 건데, 예. 음악 트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답변해주기 곤란하신가, 예? 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뭐 대화가 안 되니까 내려가자. 너 좀 기분 좋을 때 다시 한번 보자. 자극을 하면은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죠. 예. 음악 장르가 정말 다양하신 분이에요. 정말 하루 종일이니. 근데 참 신기하다. 근데 본인은 귀가 안 아플까? 저 정도면 그래. 맞네. 우리 몇 시간만 이래 있어도 지금 귀가 이상한데 지금 멍멍한데. 아, 신기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몇 년을 저기 사시던 분들은 지금 어떻겠어요? 저 비트 울림 때문에 막 신체가 반응할 것 같아요. 좋게 됐다. 나오시나? 나오시네. 담배 피러 나왔나 봐요. 저 현관을 집 아니라고 생각을 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집이라고. 여기까지가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까지. 네. 밖에 있는 의자도 하얀색, 그러네. 테이블도 하얀색. 행동들이 좀 리듬을. 지금 드럼 연주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어저께라도 한번 나오면 그냥 가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만나보려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힘들겠다 진짜. 야, 할머니 안 갔나? 할머니? 한번 봐봐. 아, 예, 저 어머니. 예.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거죠. 예. 자, 우리 그 대상자 어머니 모습하고 또 그러고요. 일치하는데 걸음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앉아있다. 너무 좀 불편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사세요? 이 아파트에? 저기 네. 살아요. 3층에. 3층에 사시고. 여기 사신다, 그죠? 아, 맞네요. 아유, 이 시간에 어디 가십니까? 시장에 가요. 아, 시장 가십니까? 반찬 사러 가. 반찬 사러.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녁 안 했어요. 아유, 와이. 저녁 시간 아직 넘은 것 같은데. 저 아들이 밥을 챙겨주세요. 아니, 저기 나더러 좀 챙겨달라고 그래요. 예? 설거지도 깨끗이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면서 속상하시겠네요. 속상해요. 아이고. 근데 치매라고 하시기에는 네, 그러니까요. 대화가 너무 잘 됐고. 우리 질문에 답을 따박따박 하시더라고. 저기 직장 가졌죠? 예. 우리 아들은 직장도 안 갔고 돈만 써요. 놀기 싫어 죽겠어. 저기 돈만 써요. 불 켜놓고 음악 듣고 테레비 말레도 두 개 키고. 그러면 집에 있을 때 음악 때문에 어머니 안 시끄러우세요? 안방에 문 닫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어머니 귀가 좀 어두우신 것 같던데. 아유, 88이에요. 아이고야. 89이 돼요. 어머니 아드님이 음악을 그 소리를 왜 그래 크게 틀습니까? 그래서 이웃집 사람들이 경찰 데려온다고 너 경찰 데려가면 어떻게 하냐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유. 다 인지하고 계시구나.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예. 왜 그런데요? 이유가 없어요? 아유, 혼자 심심하니까 저기 심심해서. 직장도 안 다니고 장가도 안 갔지. 그러니까 그랬나 봐요. 아유, 울기 싫어 죽겠어요. 아, 어머니는 되게 멍청하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히려 더. 어쨌건 좀 외부하고 좀 단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은 어떠세요, 어머니 지금? 건강이 나빠요. 그렇게 좋았는데 못 벌어요. 어머니도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아들이 병원에 가서 약도 좀 타주고 합니까? 안 챙겨줘. 나보고 병원 가라고 그래요. 혼자? 차 타고 가라고 그래요. 아, 이건 안 돼요. 약 들래도 저기 우리 아들 꼴비 싫어서. 아, 이거 도움 드려야 돼요. 너무하다, 너무해. 이거는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어머니. 한다고. 아들 말고 형제가 있어요. 아들이 예요. 네. 예요. 선생이에요. 딸은 가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다른 가족들 좀 한 번씩 오십니까? 딸은 로 시집 가는데 네. 안 와요. 아이고. 아유, 사이가 자주 왔는데 요새는 안 와요. 아, 안 온 지 오래됐어요. 안 와서 보고 싶지. 아하, 이거 다른 자녀분들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장 보러 나오신 거예요, 시장? 예, 예. 아유, 어머니, 이제 반찬 빨리 사러 가셔야 돼요. 예, 예. 네. 아유, 일단 말씀 잘 들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해요. 예. 조심히 가세요. 아, 이게 병든 노모한테 밥 해달라고 하는 거 자체가 너무하네요, 지금 정말. 좀. 아, 지금
먹은 거 치워라 하고 먹은 거 치워라 하고요. 설거지까지. 근데 이웃분들은 치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안 그래 보이시고. 그러니까. 치매로 나온 제가 거예요. 보기에는 좀 굉장히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뭐 어느 정도 치매 끼는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할 정도였어요. 경도구나. 뭐 여러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까? 네, 자식들 네. 이름이랑 남편분 성함 네. 뭐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아니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자, 대상자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갈매기 탐정단. 아들의 문제 행동 때문에 누구보다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 어머니에게는 지금 누구보다 도움이 가장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장 보러 가신다는 게 본인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 네. 뭐 좀 아들이 좀 챙겨주고 약도 좀 해주면 좋겠구만. 참. 아들 너무 궁금하다. 자, 이게 좀 심각한 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로 찾아가시는 거죠. 선생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커피 좀. 누구야? 예. 맛있는 커피 좀. 누구야? 예. 누가 어디 왔어? 아유 위에 샀어? 선생님. 아니 누가 어디 왔어? 아유 위에 샀어? 선생님. 요 커피 좀 드시. 요 커피 좀 드시. 어휴, 큰일 날 뻔했다. 바로 다쳐버립니다. 아, 좀 얘기를 조금이라도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너무 궁금하다. 심리 상태도 너무 궁금하고. 선생님. 음악을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근데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없을까요? 일단은 다시 오든가 알겠습니다. 안 만나줍니다. 완전히 외부하고 단절인데. 더 이상 대화는 안 될 것 같고. 문도 안 열어주시는데. 다시 작전을 좀 짜보자. 아, 두 번째 대화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 지금 우리 탐정분들. 얘기라도 했었는데. 아, 정말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진짜 고난도다 이거. 야 어떡하냐. 이거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을까요? 이상민 탐정님이 이렇게 누구와 대화가 이렇게 실패한 경우를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글서글하게 하면서 좀 말 좀 한번 해보이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와이가 차단당하고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네. 많이 좀 다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접근을. 말도 안 되고. 아니, 대화 자체가 안 되네. 큰일 나고. 완전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또. 아유. 그래서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맞습니다. 아니, 저 뭘 저리 들고 나오지? 또 이 밤에? 어디 가시나 또? 야, 일단 네가 한번 가봐라.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뭐야, 저 들고 나온 거 뭐? 아까 그 분리수거장 가시는 건가? 할머니. 쓰레기 줍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할머니. 아까 마트 가신다면서요. 뭐 찾으세요? 우리 아들이 저 찬장에 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내보냈어요. 할머니 이거 냉동만두 아니에요? 이거 버린 거 아니에요? 저기 뭐야? 이거 왜 가져가시려고요? 유통기한이 다 2년이 넘었어요, 할머니 이거. 들고 가셔도 이거 못 드십니다, 이거. 이거 유통기간이 어디 있어? 22년 8월 15일까지예요. 아유, 거의 3년 됐어요. 저기
시골 도서관 거기 산다고 그래서 20만 원씩 반찬 샀어요. 동서가 온답니다 갑자기. 이 밤중에 동서가 온다고요? 치매 증세가 있으시긴 한가 보다. 집에 먹을 게 없나? 좀 정신이 좀 이렇게. 저녁이 되면 증상이 좀 심해지셨는데. 저때 만났을 때 할머니, 저녁에 만났을 때 할머니가 조금 틀렸어요. 달랐습니까? 조금, 예. 이거 다 놓고 들어가십시오. 이거 못 드십니다 이거. 음식물 쓰레기까지. 저기 할머니 이거 다 썩은 것 같은데 이거 다 못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 끊어지도 마세요. 냄새 나잖아요 지금. 이거 드시면 아파요. 상한 음식인 거를 모르시나요 지금? 저기 반찬이 있어요. 여기서 저 반찬 며칠 전에 산 건데 너무 가슴 아프다. 이거는 큰일 나요 정말. 23년. 고기가 23년 건데. 저거는 어떻게 형태가 있지? 아니 근데 아까 낮에 뵀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는데 완전히 180도 네 좀 완전 틀린 다른 분 모습을 같아요. 아, 그 치료나 도움이 필요하신 필요합니다. 시급한 절실하게 것 같아요. 필요한데요 예, 지금. 냄새나 죽겠는데 왜 주소는 안 드셔? 어저께 다 치웠는데 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또 주소가 달라고. 아줌마 냄새가 났어. 미치겠어 그걸 왜 주소가. 폐가 아파요 폐가 냄새 때문에. 이때까지 참았는데 이제 못 참아 아주 그냥. 아 유통기한이 2년이 넘어가지고 가져가지 마시라 했는데 지금 할머니가 지금 그거 가져가시라는 거. 제정신이 아니세요 지금 치매 때문에. 죽겠어요. 아주 못 살겠어요. 지금 여기가 다 사람들이 착하니까 그렇지 여태까지 봐줬는데 이제 더 이상 그냥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하고 싶다고 막 그 정도로 그냥. 근데 피해가 정말 막심하긴 한 것 같아요. 단란한 밤인가 보죠? 12시. 다 잘 넘었죠? 시간이겠다. 애기 있으면 저 시간에 다 자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통장 못 자면 애기 일어나죠. 지금 들어오시는 건가? 아, 들어오나 보다. 들어왔네. 깜짝이야. 앉았어? 몇 시야 지금?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혀가지고. 아 그러게 누가 그만 지리산까지 등산을 가래? 와 지리산? 이렇게 차가 막힐 줄 알았나. 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정말 열정이 전국을 있어요. 다 다니시죠. 시작은 코끝에서 아주 희미하게 스치는 냄새였습니다. 뭔 냄새? 뭐지? 아 잠깐만. 당신 요즘 담배 펴? 네? 담배 펴? 근데? 무슨 소리야. 내가 담배를 왜 펴? 아니 방금 담배 냄새가 나던데? 뭐지? 맞다. 아까 오다가 휴게소 잠깐 들렸는데 그때 뵀나 보다. 나 씻을게. 아, 이 안에가 뭔가 좀 있는 거야. 뭐가 찔려는 게 있네. 처음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말에도 산에서 길을 잠깐 잃어가지고 미안해.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요?
그 다음 주말에도 미안. 아니 아무리 등산인 줄 알아도 맨날 밤에 들어오면 이거 뭐 보내주겠어요? 또 그 다음 주말에도 아, 왜 자꾸 기다려? 먼저 잘하니까. 태도도 점점 변해. 뻔뻔해져. 등산을 하고 돌아온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가 점점 더 진하게 풍겨왔고 등산 갔다 온 아내가 옷에서 담배 쩐내가 나면 좀 그렇죠. 결국 의뢰인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저 뭐야? 비닐이 좀 수상한데, 뭐? 물통도 있고. 저게 파란 게 저게 뭐지? 딱히 지갑. 지갑이 있나 보다. 지갑인가? 그리고 그 상자 속엔 설마. 뭔데? 왜요? 뭔데? 뭔데? 어? 콘돔? 파멸의 신호탄이 들어있었죠. 콘돔이잖아. CD? 진짜? 당신 뭐해? 등산의 목적. 제 와이프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재무팀 과장이었어요. 좋은 머리로 커리어를 척척 쌓아가며 틈틈이 자기 개발도 하고 새로운 도전도 즐기고 제 와이프라서가 아니라 정말 능력 있고 괜찮은 여자였어요. 아이고야. 신나겠다, 야. 아들들이 아, 니들 정말? 이리 와. 맞벌이로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는요. 뭐야? 괜찮아? 아, 나 내가 할게. 아, 됐어. 다 했어. 내가 할게. 처음엔 전업주부 생활이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괜찮다길래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살림도 육아도 힘들단 내색 한 번 없었으니까요.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잘 나가던 커리어 온 거예요. 공허함도 있을 거야. 맞아. 그런데 신단에서? 육아병? 병원 갔더니 의사가 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왜 이제 왔냐 그러더라고. 밥다. 그러게 진짜 병원 좀 가보라니까. 시간이 통 났어야 말이지. 내가 좀 더 많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네. 준이야, 이거 콩나물도 먹어야 돼 너. 됐어. 당신도 무슨 출장 때문에 맨날 바쁜데 뭐. 그래서 말인데 나 등산 좀 해보려고. 등산? 응. 의사가 나 운동 좀 하라 그러더라고. 내 친구가 그러는데 등산이 여자한테 그렇게 좋대. 돈도 안 들고. 주말만이라도 가고 싶은데 해도 될까? 당연하지 해. 주말만이라도 집안일 일절 신경 쓰지 말고 실컷 해. 진짜야? 그럼. 이런 의미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은 운동이죠, 등산. 몇 시지? 오, 빨리 떠야 되겠다. 민호야, 얼른 먹어. 얼른 먹어. 뭐 지금? 어딜? 등산복 사러. 얘들아, 빨리 먹어. 신나는 아내 모습을 보니까 속으로 많이 힘들었구나 싶어서 미안하더라고요. 와, 엄마 잘 다녀오세요. 그래. 엄마 잘 갔다 와. 엄마 스트레스 다 풀고 와. 그래도 인사라도 하네 아들들이. 엄마 없는 동안에 준이랑 민우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응? 그리고 아빠가 해주는 밥 절대 남기면 안 된다, 너네. 네. 걱정하지 말고 남편이 다녀와. 진짜 고마워. 아이고. 아주 행복한 가정인데. 그래. 이제 좀 한숨 돌리는 거지. 이제 한숨 좀. 그렇게 등산복이랑 장비까지 사주면서 응원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담배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냄새가 너무 이상한데.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배웠나? 땀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이상하긴 하다. 양말도 원래? 와. 나갈 땐 그렇게 화려하게 나가서 들어올 땐 지치다 못해 몰골이 말이 아닌 모습으로 와요. 어떨 땐 양발 한 짝을 벗고 온 날도 있고요. 양말 어째서 진짜 이상하다. 왜 그런지 양말은 아는 왜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갑에서 그걸 발견한 건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어? 친구가 장난으로 준 거야. 지갑에 넣고 다니면 부자 된다고. 저는 진짜 소문 저런 있습니다. 속설이 예. 있구나. 진짜 있습니다. 오. 아, 왜? 지금 이상한 생각하는 거지. 아, 미쳤나 봐, 진짜. 요즘 이상한 게 한두 개라야지. 뭐가 이상한데? 아, 몰라서 물어. 등산 간다는 여자가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밤 늦게 들어오지. 등산복에 땀 한 번 안 흘렸지. 아, 야한 속옷을 왜 이렇게 사재 끼는 건데? 누구 보여주려고. 아, 보여주기 누굴 보여줘? 그리고 나는 뭐 그런 속옷 좀 입으면 안 돼? 아, 당신이 더 이상해. 남의 옷 냄새는 왜 맡고 남의 지갑은 왜 뒤져? 아, 의처증이라도 걸린 거야. 뭐야, 진짜. 아니, 어떤 미친 여자가 부자 된다고 지갑에 그걸 넣어둬요. 두 분이 한번 좀 잘 알아봐 주세요. 산에서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요. 그럼 내일이나 모레 2, 3일쯤 출장 간다고 아내분께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저희가 그 사이에 알아보고 있겠습니다. 아, 근데 혹시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예, 뭐 그러시죠. 아니 지금 모든 정황이 바람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그죠. 예. 우리 홍준호 씨가 보기에도 탐정을 붙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상황에 저는 차라리 네. 제가 직접 따라 붙는다. 따라갈 것 같아요. 물론 안검하수 때문에 눈에 뜰 텐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 안검하수 때문에 우리 여보다 바로 할 텐데. 선글라스 끼고 하겠습니다. 네, 선글라스 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등산 동호회가 한때 이제 불륜의 메카 그랬잖아요. 한때. 근데 아, 요즘에는 그래도 이게 하도 이제 너무 알려지니까 네. 좀 약간 잦아들지 않았나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이거. 예, 다리 한쪽 걷는 네, 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캠핑장처럼 네. 저 등산 그 정상에서 텐트를 치는 분도 있는데 요즘 양말을 올려놓는답니다. 거기 그 양말을 올린 게 있어요. 양말 올리고 양말 입으면 들어오라고? 들어온다. 잠깐만. 아까 전에 양말 한 쪽 없었잖아. 그래서 제가 설마 그건가 하고 지금 그러면 오늘은 초반부터 등산 동호회 불륜편이고 네. 등산 동호회에서 바람을 피는 사람들의 레시피를 싹 다 공개하는 여러분들한테 거야? 알려주는 진짜 와. 교육 방송이네요. 홍준호 씨도 저런 아무래도 이제 승부사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니까 우리 저 아내분 같이 저런 토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항상 뭐 대회 나갈 때 와이프가 그 사준 실내화가 있어요. 네, 그 실내화를 항상 신고 예전에 대회 나갔을 때도 베가스에서 우승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대회 나갈 때는 그걸 신고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굳이 토템이라면 토템일 수가 네, 있죠. 그게 무조건이죠. 양말 신고. 맨발로 신습니다. 진짜. 맨발로. 그 양말을 어디에다 올려놓죠? 벗은 양말을 어디에다가? 혹시 베가스에 텐트를 치나요, 안 치나요? 아, 베가스에 텐트가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 어쨌건 지금 뭐 너무 강력하게 아내가 의심되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의 예감처럼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야, 너무 궁금하다. 자, 어디로 가요? 어디론가 가요?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아내의 차를 쫓아갔고 의뢰인의 아내는 도심에서 벗어나 한참을 달린 끝에 한쪽으로 가는데? 진짜 산인가? 산속의 어느 외진 곳에 있는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불안해. 이렇게 당당하게요?
아니 너무 대놓고잖아. 어? 아 만난다. 어쩐 일로 일찍 왔대? 남편 출장. 그래서 오늘 유난히 화장이 섹시하구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야, 어디 가? 뭐? 등산? 산이 어딨어? 여기가 산이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아, 산을 탄다더니 탄 게 산이 아니라 저 자식이었어,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아니야. 오해? 야, 모텔 앞에서 내가 오해했다고? 이게 뭐 오해야, 모텔 앞에서!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저희 그만 철수할까요? 진짜. 누굴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등산을 핑계로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아내. 이거는 너무 흥분되죠. 탐정이 할 게 없죠. 저기서는 절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둘 사이 문제죠. 부부 싸움이 된 건데. 등산 친구? 어이가 없어서. 진짜야. 그냥 우연히 알게 됐는데 나보다 산 정보도 더 잘 알고 해가지고 그냥 주말에만 같이 만나서 등산하고 헤어지고 그게 다야. 모텔은 뭔데 그럼? 거기 근처에서 등산하고선 하루 잤다가 다음날 다른 산 갈라 그랬지. 같은 방 아니고 다른 방. 따로 잡았어. 됐고 번호 대. 어? 그 자식 번호 대라고. 당신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게. 번호 모르는데. 에이? 장난해? 등산 친구라며. 번호를 왜 몰라? 모르지, 그지? 여보, 나 진짜 몰라. 이 안 내? 모자니까. 너 지금 무릎 꿇고 빌어도 내가 지금 봐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어디다 대고 소리 질러?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다시는 등산 안 갈게. 나 그 사람이랑 진짜 아무 짓도 안 하긴 했는데 당신이 가지 말라면 나 안 갈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고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 진짜 미안해. 뭘 믿으라는 거야? 믿을 만한 게 한 개도 없는데. 그래 놨다 봐라. 바람 났어. 됐어 이제? 속 시원해? 뭐? 당신은 밖에 나가서 커피 안 마셔 친구들이랑? 밥 안 먹어? 일 얘기 사는 얘기 안 하냐고. 나도 그런 거야. 나도 그런 건데 안 하겠다잖아. 뭐 그래도 못 믿겠으면 어쩔 건데. 이제 와서 자식 둘씩이나 나놓고선 이제 와서 이혼이라도 할 거야? 그렇게 떳떳하면 왜 이렇게 발끈하는데? 뭐 있는 거 맞네? 하지 마 좀. 그렇게 의료인과 큰 싸움을 한 나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고. 저 이거는 봤을 때 바람보다 더 큰 뭔가가 있나 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람 말고 더 큰 뭔가라는 게 뭐가 있긴 있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범법행위. 범법행위? 네. 적반하장이죠. 그렇죠. 적반하장이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걸리면 되게 싹싹 빌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처음에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이에요. 그냥 아니다. 너가 오해하는 거다. 잘못 알았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빼박 증거가 나오잖아요. 뭐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그럼 그때는 이제 그냥 대응을 안 해요. 이거 뭐냐, 저거 뭐냐 물어봐도 그냥 대응을 안 해요. 모르세요? 그냥 반응을 안 해요. 꾹 닫고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 네가 이제 오죽 네가 그랬으면 잘못해서 내가 내가 답답해서 바람났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죠. 원인은 너에게 있다라고 이제 네. 몰아가는 거죠. 결국 결말이 그래요. 약간 좀 네. 유사한 패턴인가 보네. 네, 네. 일반적으로 사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네요. 네. 그러네. 내가 오죽하면 바람을 폈겠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네가 날 이런 외롭게 했잖아.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으로 가는 거죠. 예. 진짜로요? 뭔데? 자, 뭔데? 더 믿기지 않는 이야기. 아니 무슨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사는 게 아니겠다 지금 진짜. 전화도 안 받을 텐데. 안 받아. 그렇게 핸드폰만 들고 집을 나간 뒤로 한 4일 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응? 친정 식구들, 친구들한테 다 전화 돌려보고 갈 만한 곳도 찾아다녀봤지만 못 찾았어요.
그 남자한테 간 건가? 아, 그러던 어느 날 전화 왔다 드디어.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 목소리가 왜 그래? 나 감금당했어. 방금 당했어? 도와줘, 여보. 지금 어디야? 그 사람이 드라이브 안에서 따라왔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이야! 이현이 오지 쥐새끼같이. 선이야! 선이야! 여보세요? 아, 이 자식아. 너 누구야? 너 내 와이프한테 무슨 짓 했어? 무슨 짓을 하기는. 지가 좋다고 7렐레 8렐레 따라온 건데. 그러게 진작에 마누라 가서 좀 잘하지 그랬어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어디야? 아이씨 기대갑게 소리 지르 그래. 좋게 좋게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와이프 안 보고 싶나 봐? 적당히 좀 즐기다가 보내주고 싶은데 내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한 1,000만 원쯤은 보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뭐라고요? 같은 말 2번 안 해나? 지금 바로 마누라 계좌로 돈 보내면 멀쩡하게 2다리로 걸어서 집 돌아가는 거고, 아니면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 저기요. 여보세요? 근데 이게 막상 저 상황에 닥친다면은 아, 미치죠. 저 사진까지 보냈잖아요. 사진까지 보냈어. 방금 당했네, 진짜.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고 이제 아내가 납치돼가지고 지금 죽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미치죠. 그냥 다시 전화 안 받더라고요. 정신이 나간 상태로 급하게 수중에 돈 한 800만 원 정도를 보냈어요. 근데 그 뒤로 아내는 연락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전화를 또 안 받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페이스피싱 아니야? AI? 그러네. 그거부터 먼저 의심을 봐야 되는데. 맞아. 갑자기 장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장난이었대요. 네? 장난이요? 경찰이 아내랑 통화를 했는데 친구랑 장난 전화한 거고, 자기는 아무 일 없이 여행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저것도 저게? 협박인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아니 진짜로 그렇게 말했다고요? 아주 찾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진짜 이거 가만 못 두겠다. 그렇게 저희는 아내의 행적을 찾아 나서기로 했고, 모텔 인근의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내를 목격한 이들을 탐문했습니다. 이 사람 저희 식당 자주 와요. 그래요? 혼자요? 남자랑 올 때도 있고 여러 남자랑 올 때도 있고 그래요. 네? 응? 에? 여러 남자들이요? 네. 의문스러운 목격담, 그리고 수상한 행적까지 발견되었죠. 저 아내 차잖아요, 아내. 이거 맞네. 그러네. 근데 뭐야? 안 탔어, 오래. 아, 칼 거의 그냥 방치. 와봐. 야, 이거 너무 오래 방치된 것 같은데? 안에 별다른 흔적은 없어.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다시 모텔로 올지도 몰라. 기다려보자. 식당 주인의 묘한 목격담. 외진 곳에 오랜 시간 방치된 차. 대체 의뢰인의 아내는 이 산 근처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걸까?
그러니까 이 산 근처에 분명히 뭔가 할 것 같은데. 설마 지금 10만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유력해요. 그러니까 약초꾼. 약초에 또 미치거든요. 약초 캐는 사람들. 약초 캐는 사람들. 버섯 캐고. 예, 고민호 씨. 이상한 점을 꼽을 때 네. 그 CD랑 또 매일 화려한 속옷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납치 연기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모텔에서 네. 개인 방송을 해가지고 아, BJ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약간 야, 사실 왜냐면은 산 속에서 BJ를 한다? 이거 괜찮거든요. 뭐가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왜냐면은 낯설잖아요. 네. 사람들이 왔었을 때 신선하다. 밖에서, 산속에서. 산에서? 자, 오늘은 지리산에 와 있군요, 여러분. 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산속에서 막걸리를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양말 한 짝도 그냥 산에서 잃어버린 건가? 벗었다가 다시 못 찾은 건가? 그렇지. 아하. 도네이션하다가. 이 모텔이 베이스 캠프고 네. 이 산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내를 알아요. 네. 김풍 씨는 10만이로 갑니까? 앞만 봐도 네. 왜요? 바람보다 네. 더 높은 도파민을 치솟게 하는 것 뭐 도박? 아닙니까? 왜 날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도박 아니에요. 아니 누가 뭐래요? 아니 그냥 본 게 다예요. 진짜. 눈이 너무 빛나니까 쳐다봤습니다 좀. 이 사람이 왜 왔을까? 예, 그냥 왜냐면은 앞만 봐도 보통 이제 이런데 하우스 같은 게 좀 있고 많을 수 있죠. 차를 장박으로 해놨어요. 아니면 저 차가 뭐 이제 그런 전당포에 맡겨놓고서는 그런 차들이 강원도 쪽 가면은 또 있거든요. 차들이.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자꾸 의심이 되고 게다가 또 처음에 봤던 그 콘돔이 그 피임 기구가 네. 행운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왜 행운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만 정황이 도박 쪽으로 자꾸만 이제 좀 쏠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한 바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아내분은 좀 더 큰 유혹에 그러니까 빠지지 않았을까? 이쯤 되니까 정말 바람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네. 바람은 아닌 뭔가 것 같고. 바람은 아닌 네. 것 같고. 뭘까? 저희는 그날 저녁 그녀가 머물고 있는 객실 바로 옆에 방을 잡았고 다음 날 새벽까지 그녀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새벽 6시가 훌쩍 넘어가던 시각 마침내 자, 아내가 나겠죠? 버스에서? 뭐 버스 아니야? 모텔 앞에 한 대의 차가 도착했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 진짜 괜찮아요. 중성모임 아닌가? 아니에요? 의뢰인의 아내와 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이상한데? 이 다들 너무 모텔에. 지쳐 있어. 인사 받아고 들어가네. 잔뜩 지친 얼굴로 객실에 들어가는 의뢰인 아내와 남자 그리고 또 다른 낯선 남자. 재명이 간대. 세 명. 같이 들어간다고? 진짜 남자 둘이랑 들어갔다. 식당 주인 말이 맞았네. 남자 둘이라더니. 설마? 그게 맞아. 아무 소리 안 나는데요. 자나? 의뢰인의 아내는 두 명의 남자와 같이 한 방에서 도대체 무얼 하는 걸까? 벽 너머의 방은 내내 쥐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고 셋이 들어가서 할 게 뭐가 있지? 그렇게 의문 속에서 몇 시간이 지나고 뭐 소리 난다. 쿵쿵거리 소리 나. 소리나 소리. 나갈 준비하러 가야 돼 빨리. 가자. 3시간도 되지 않아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다시 모텔을 나온 의뢰인의 아내와 여러 사람들. 그들은 새벽에 내렸던 버스에 다시 탑승했고 도대체 어디 가는 거지? 다? 단체로 가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다 같이요? 어딜 가는지 모르겠네. 어떠세요? 아, 예, 타야죠.
저희는 아내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탑니다. 복권 사 복권. 복권? 아이 복권?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팔아. 싫어. 어머, 나 그거 깜빡했다. 자기 하나 더 있어?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 두 개인데 하나 드려? 아유, 그래지만 나야 땡큐지. 그래 이게 중요하다. 뭐야 뭐? 땡? 뭐? 행운의 부적. 그럼 나도. 뭐야? 양말을 벗는다?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뭐 부적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뭔가 까먹을 뻔했네.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과 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 대체 이 버스의 정체가 뭘까? 이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게 뭐야? 무슨 상황이야? 양말을 벗는다? 궁금해 미치겠네. 양말을 진짜. 벗는다? 신흥 종교야. 자, 출발합니다. 다들 왜 이렇게 신나 있어? 파이팅? 그렇게 신나 있어. 더더욱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차는 깊은 산속을 향해 달려갔고 마침내 자, 도착했습니다. 자, 등산 모임인 줄 알았는데 과연 어떤 모임일지. 자, 산 꼭대기에 와가지고 다들 하차를 합니다. 궁금하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게 맞을지. 탐정님. 뭐야? 왜요? 밖에 뭐가 있네. 뭔데? 그랬구나. 길래 의뢰인의 아내가 주말마다 등산한다던 그 산의 정체를 알게 됐죠. 자, 그 산은 그건 바로 맞네 맞네. 맞네. 도박입니다. 칩트리가 못하겠다. çok 좋다 오늘. 와. çok 좋다. 계속 떠나가야 되겠네. 배팅해 주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저 돈 어디서? 저게 빠지면 못 튀어나오거든요. 카지노였습니다. 그 도박꾼한테도 단계란 게 있거든. 미신까지 왔으면 거의 반은 미쳤다고 보면 돼. 근데 거기서 더 미치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룸메이트 구해서 모텔 월방 잡고 합숙까지 해요. 이게 합숙이구나. 카지노까지 운행해주는 셔틀버스 타고 매일 개장하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해장하는 새벽 6시에 퇴근하는 거죠.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으쌰으쌰 파이팅 외치면서 출발했다가 쪽박 차고 돌아오면 없던 전후에도 생긴다니까. 도파민을 잔뜩 절어서 종일 도박만 생각하고 도박만 연구하는 전후. 인연이 어디 쥐새끼같이. 돈 떨어지면 서로 역할 맡아서 가족한테 돈 뜯어내는 자작극 전후. 돈도 뜯어내고 가족들한테. 야 근데 진짜로 저렇게 도박 때문에 합숙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싼 뭐 아파트나 뭐 모텔, 여인숙 잡아서 합숙을 하면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2010년에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한 3,000명 정도 됐더라고요. 자그마치.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 또 빠지다 보면은 결국은 항상 누군 뭐 가정에 있든 자기만의 둥지가 있던 사람들도 도박에 빠지면은 거기에 결국 혼자가 돼요.
결국 또 혼자만 있다 보면은 외로워. 그렇죠. 그러니까 빠진 사람들끼리 결국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경질이 바람 일어가지고 나고. 자기들끼리만 위로해 저렇게 줄 수 있으면은 있어. 저 사람들이 사회 나와서 따로 있으면은 나는 지금 도박에 빠졌고 망했고 그러네. 혼자만의 외롭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망한 게 아닌 거야. 그렇죠, 그렇죠. 공동사가 있어. 와, 그렇죠. 맞네, 맞네. 서로 위로해주고. 아이를 잘 키워놓고는 왜 아이고.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중독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요즘에 특히나 온라인으로 하는 게 네, 온라인으로 젊은 휴대폰으로. 애들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미성년자들도 많이 하고 청소년들도 많이 학생들도 한대요. 막 토토 이런 거 엄청 그게 한대요. 엄청 한다는 거예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과 합숙까지 하고 있었던 아내.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잘 나갔을까? 나 진짜 야. 둘 다 최악이다 진짜. 둘다 최악이다. 네. 무엇보다 심각한 건요. 최근에 카지노에서 아내분 별명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게 뭔데? 괜찮아. 아, 괜찮아. 자, 789, 789, 789, 789. 오케이. 아, 아줌마 어린 나시죠? 나오세요. 알았어요. 야 담배 하나 줘봐.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아 빨리 줘봐. 아 얼마 안 되네. 담배까지 배우는 거야? 저 아이가 둘인데. 도박 자금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어지면요. 담배 한 개비 들고 가는 곳이 있답니다. 뭐야. 담배 한 개는 뭐지? 어디? 어딜 가요? 흡연실. 오빠 저 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예. 아 근데 오빠 아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되게 시원시원하게 게임하시더라고요. 많이 따셨어요? 뭐 운빨이 좋네요 오늘은. 오 진짜 대단하시다. 저는 오늘 가진 돈 다 녹았잖아요. 아휴 저런. 저기 제가 집에 갈 차비도 뚝 떨어져서 오늘 여기서 밤에 새야 되는데 집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돈 따면 뽀찌까지 얹어서 돌려드릴게요. 근데 오빠는 오늘 여기 호텔에 방 잡으셨어요? 아 제발 애 엄마. 돈을 많이 딴 남자한테 접근을 해서 칩을 빌리거나 그게 안 먹히면 대리 베팅하거나 자리 맡아주는 대가로 뽀찌 칩을 받는답니다. 아니요 안 잡았는데요. 그걸 앵벌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여자 앵벌이는 그렇게 칩을 구걸하다가 더 심해지면 나중엔 쪽박걸이 된답니다. 쪽박걸? 오늘 한지 알려주세요. 칩을 받는 대가로 잠자리를 하는. 그러니까 야. 최악이다. 아니 그 최악이다. 최악이야. 저거 최악이다, 최악. 결혼 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이.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거는 이렇게 망가질 수 진짜 있습니다. 마약보다 완전히 더한 거. 그러니까 네. 중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독이다. 네. 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평범하게 살다가요, 변호사님. 네. 저 아내분처럼 도박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240만 명이라고 그래요. 저도 에이? 사실 믿기지가 않는데 굉장히 많은 40만 명이? 네네. 저렇게 본인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맞아. 중독이 되면은 그럼요. 못 빠져나와요. 사실 저 정도까지 미쳐 있는 거는 네. 원래 그 카지노에서도 원하던 방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카지노가 도박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박 시설 외에 뭐 오락 시설, 유흥 시설 막 이런 것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데서는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더 막 그런 홍보를 많이 한대요. 블랙리스트를 해가지고 네. 자기가 요청할 수도 있고요. 네. 아 자기가 요청하는 거 너무 비극적이다. 저 카지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피폐한 그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없는 데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월 1회 출입 제한을 해놓고요. 한 번도 그리고 오지 말아라. 일반 사람들도 월 15일 딱 절반만 올 수 있게.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요.